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게 간접 선거인지 직접 선거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득표율대로 그대로 당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더 많이 받은 건 힐러리였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미국의 선거는 우리에게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미국인조차 헷갈린다고 할 정도인데요. 일각에선 지금의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선거인단과 승자 독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 제도는 미국의 건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왜 미국은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을 말합니다. 유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해줄 대리인을 뽑는 선거죠. 12월에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게 최종 투표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이들이 투표할 후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선일이라고 하면 11월에 하는 국민들의 투표를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인단의 숫자는 538명입니다. 이건 미국의 주마다 동등한 연방 상원의원의 수인 총 100명과 인구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둔 하원의원 435명을 더하고 워싱턴 DC의 목 3명을 더한 값입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주나 와이오밍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최소에 해당하는 3명이지만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수는 54명이나 됩니다. 이들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으로부터 표를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숫자 270을 매직 넘버라고 부르죠. 미국 대선 때 각 주의 주민들은 공화당 후보의 선거인단을 뽑을지 민주당 후보의 선거인단을 뽑을지 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당이 모든 수의 선거인단을 다 차지한다는 게 승자 독식제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들의 투표 결과 민주당 1001표, 공화당 1000표의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 배정된 54명을 민주당, 공화당이 거의 반반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표 더 많이 득표한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 54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미국 전체의 유권자의 표심을 두고 경쟁한다기보다 주 단위로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를 모두 50군데에서 치르는 셈입니다. 이 선거 방식은 일종의 땅 따먹기와 같은 양상이 되는데 이런 제도에서는 지지가 확고한 주를 관리하기보다는 지지율이 팽팽한 경합주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한 표라도 많게 일단 이기기만 하면 결과는 51대 49가 아니라 100대 0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 대선 후보들은 경합주를 여러 번 찾아가 선거 유세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2016년 트럼프는 힐러리에 비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진 못했지만 선거인단 숫자에서 227명 대 304명이라는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런 복잡한 선거 제도를 갖게 된 것은 건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 형태 이전에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온 이민자들은 13개 지역에 영국의 식민지로서 각자 자치권을 갖고 모여 살았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갖고 있었고 인구 구성과 경제활동 모습도 제각각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에 승리하여 13개 지역은 주로 전환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하는 스테이트는 의미상 국가를 말합니다. 이들은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나 외교를 위해 13개 주가 연합한 하나의 대표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통일된 주권 국가다운 강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위기인식도 있었습니다. 13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미국의 공식 명칭 United States라는 건 연합된 국가라는 뜻입니다. 연방 정부를 세우더라도 본래 각 주의 독립성은 유지하고자 했죠. 태생부터 각각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주가 모여 형성된 공동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현재 유럽의 국가들이 모여 만든 유럽연합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연방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럽의 대부분은 아직 왕정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로마의 공화정을 모방해 국가의 틀을 잡습니다.
국민들이 대표를 뽑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많았습니다. 법을 만들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13개 주의 의석수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부터 문제였죠. 13개 주가 동등한 숫자로 의석을 갖게 되면 인구수가 많은 주 입장에선 국방에도 더 기여하고 세금도 많이 낼 텐데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그렇다고 인구의 비례에 의석을 나누면 인구가 적은 주 입장에선 입지가 줄어들 테니 연방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 긴 논의 끝에 타협하여 채택한 방식이 지금의 양원제입니다. 상원 의석은 각 주당 동등하게 2명을 갖고 하원은 인구의 비례에 가져가는 방식의 타협안이죠. 이렇게 입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의원 내각제의 형태도 가능했을 듯한데요.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면 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연방의회 의원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어 친분과 진영에 따라 대표를 내세울 것도 걱정했죠. 그래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똑같이 한 표씩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흑인이 아닌 백인 남성에만 한정되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통신 발달도 부족한 데다 공교육 제도도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대에 국민 모두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동등한 정보를 얻고 제대로 판단하여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렸던 카이사르처럼 국민의 인기를 등에 업은 포퓰리즘 정치가나 민중에 의한 독재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인식했고,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교육받은 소수의 지도층이 일반 사람들을 대표하도록 하죠. 그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한 표를 행사해 연방 대통령을 뽑는 게 더 낫다는 데 합의합니다.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들은 당시 주의회나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살다가 선거 때가 되면 워싱턴 DC로 가 각 주의 입장을 대표해 올바른 투표를 해줄 거라 여겼던 현명한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은 현명한 대표자들이라기보다는 주의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투표를 하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약 4개월에 걸친 긴 논의와 논쟁 끝에 타협과 협상으로 오늘날 가장 오래된 현대적인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기 다른 출신의 이민자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왔고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이뤄낸 국가인 미국은 국가적인 정체성을 바로 이 헌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 영토 안에서 같은 민족이 오랜 기간 살아온 역사와 비교하면 미국인이라는 걸 규정하는 건 인종이나 영토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선거제는 바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것은 미국의 근간을 손보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이 선거제도는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어느 한 주가 다른 주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려는 보정이 담긴 선거제도입니다. 만약 국민 1인당 1표의 직선제로 바꾸게 되면 인구가 적은 주는 지금보다 훨씬 저평가받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라도 최소 3인의 선거인단은 무조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자 독식제 덕에 경합지역인 중소주의 유권자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처럼 현 제도는 연방 국가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주의 독립성을 꽤 잘 반영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걸 바꾸고자 시도했을 때 상하원 모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헌법 개정 조건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했듯이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아닌 작은 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발언권이 축소될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리가 없는 것이죠. 즉 지금의 선거 제도를 옹호하는 주가 더 많은 데다 미국인들이 갖는 헌법의 역사적인 의미에 비춰보더라도 현재 미국의 선거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유지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